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은 사실 오늘 읽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씩만 읽으려고 했는데 은근히 계속 빠져들게 되는 책이라 가지고 조금 많은 내용을 읽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목차는 어떤 거냐면은 소액이라도 수강비를 받는 강사가 되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딩 마스터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굴 공개를 하질 않고요, 여러분들께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일 제가 멘토 브랜딩 그룹 수업을 8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책의 내용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책을 찾아보던 중에 예전에 샀던 책인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유독 한 단락이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책 제목 보이시죠?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제목부터가 굉장히 끌리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100만 독자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책입니다. 작가는 이노우에 히로유키라는 사람이고요. 일본인 저자입니다. 이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동경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 박사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연구를 했고 세계 수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일본에 전파한 의사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홋카이도에 있는 그의 치과병원은 10명의 직원으로 연간 4억엔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 각지에서 환자가 찾아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병영 경영자이자 의사로서뿐 아니라 누계 100만 부가 넘는 저서를 낸 자기개발 분야의 저자이자 강사로 명성을 떨치는 중이다. 저서로는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을 실현하는 사람 등이 있다. 이제 이분은 치과 의사인데 자신이 열심히 배움에 투자를 하고 그거를 실전에 응용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목차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나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은 사실 오늘 읽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씩만 읽으려고 했는데 은근히 계속 빠져들게 되는 책이라 가지고 조금 많은 내용을 읽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목차는 어떤 거냐면은 소액이라도 수강비를 받는 강사가 되어보라는 내용입니다. 240쪽 한번 펼쳐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운 것을 확실히 익히는 최고의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직원이 연수를 다녀오면 다른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되게 신선하고 특이해요.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런 직장이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르치는 입장에 서면 이해한 줄 알았던 내용도 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조직이라면 상사의 허가를 받아 회사 내에 스터디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가 끝난 후 1시간 정도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회사라서 업무 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아침에 1시간 정도 오전 세미나를 여는 것도 좋겠죠. 자, 요즘 미국의 엘리트 비즈니스맨들의 사이에서는 파워런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파워런치란 뭐냐? 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제를 정하고 서로가 가차없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 파워런치 세미나를 여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사람을 모으기 쉬울지, 세미나를 여는 장소는 어디로 할지, 막연히 가르친다고는 해도 이런 모든 것을 하나씩 해결하지 않으면 가르침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1대1로 가르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가르칠 때는 반드시 수강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동호 회원들끼리의 스터디 모임처럼 돼버리고 진지함을 잃게 되지요. 한 번에 10,000원이라도 돈을 거두면 책임감이 생겨서 미리 자료나 간단한 텍스트를 만들게 되고 이것 역시 분명한 공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종종 해드리는 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스터디룸을 빌리는 그런 대여비도 있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부담을 덜 줄이고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한도는 최소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나의 어떤 콘텐츠가 확실하게 굳혀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해보고 싶은 방향성이나 그리고 콘텐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소정의 이렇게 10,000원이라는 참가 비용을 받으면서 함께 경험을 쌓는 것을 공유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읽어볼게요. 가르칠 때의 포인트는 충분한 질문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수강생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세미나 강사를 하며 제가 느낀 점입니다. 화살은 모든 방향에서 날아들어옵니다. 모든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답하는 것 자체로 스스로 향상됨을 실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쾌감마저 느끼지요. 반대로 제가 수강생 입장이 될 때는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끈질기게 여겨질 정도로 말입니다. 진지한 내용을 듣고 있으면 의문점이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자꾸 나오고 차례로 질문거리가 생기곤 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자니 거북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태도가 진지한 배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는 뉴욕 대학교에서 임플란트 프로그램의 대표, 해외 2개 대학에서 객원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해외의 수강생과 일본의 수강생을 비교하면 일본의 수강생은 대체로 얌전합니다. 왠지 한국 학생들도 그럴 것 같네요. 더 분명히 표현하자면 질문이 간단명료하지 않고 그 내용도 주관적인 것이 많습니다. 국민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움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수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에 선생과 학생이 서로 평가를 교환하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책에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수입 10억 원을 벌어들이려면 남을 가르칠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단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 옆에 보면은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 된다 라고 프랑스 철학가 조세프 주베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만 이 배움을 결국에는 나한테 적용시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인풋을 통해서 그리고 아웃풋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 혹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라면 열심히 그거를 배우시고 그 인풋한 내용을 꼭 가르침을 통해서 아웃풋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마쳤고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찍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종종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궁금증이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런 점을 느꼈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